금전운이 따라 큰 부자가 되는 시기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재물운을 위해 해바라기 그림을 집안에 두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부자들도 집안의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이 중 하나가 집안에서 해바라기 그림처럼 돈복을 상징하는 그림과 사진을 두는 위치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은 물론이고 사무실에서 액자를 꺼는 곳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림과 사진은 돈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위치해야 하는 곳에 제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지요. 만약 지금 돈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금전운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물건들이 여기에 잘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된 위치를 알아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그림들을 두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그림이라면 꼭 버리거나 정리하여야만 돈복이 따르고 재물복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씩 있을 이 그림들, 그리고 재벌들도 지니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그림을 놓는 방법들을 제대로 아셔서 풍요로운 생활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들에는 주의할 점들도 있고 그림 자체로도 행운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전부 끝까지 확인하셔서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을 구분하는데요. 그림이나 글씨, 사진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나의 일상 모든 것에 아주 미미한 영향이라도 끼치게 됩니다. 만약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삐뚤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갈등의 주체가 되므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꺼려지는 사람으로 인식되겠지요. 그러니 마땅히 얻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고통의 삶, 불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림 하나, 글씨 하나가 갈등을 만들고 불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돈복을 메마르게 하고 가족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많은 부자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집안의 물건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풍수의 가장 기본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인데요.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집을 보면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배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바라기는 재물운과 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돈복을 위한다면 걸어놓으면 좋은 그림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무슨 그림이든지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에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해바라기 꽃은 국화가에 속하며 해를 닮은 노란색 꽃잎이 인상적인 식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 중 하나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서양과 동양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태양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유래하여 숭배를 뜻해왔으며 동양에서는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밝은 노란색으로 생명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활기와 환한 느낌과 더불어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에게 재물운과 같은 좋은 기운을 불러다주는 의미를 담은 선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황금과 비슷한 색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해바라기는 흙에서 피어나 결국 꽃을 맺는 모습에서
그 결실을 맺는 힘 또한 크다는 것이니 재물과 돈 그리고 성공, 결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바라기 그림이 집안 이곳에 있다면 두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을 위한 그림은 제대로 알고 걸어야 하지요. 금전의 풍요로움을 위해 집에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무엇이든 제대로 사용이 될 때 그것이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안방에 냄비를 둔다면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밥그릇이 덩그러이 놓여 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없는 것이 미관상으로는 물론 의미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이지요. 먼저 해바라기 그림을 화장실에 걸어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지요. 당연한 것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있는데요. 이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둔다면 그리고 금전운을 상승시키기 위한다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의 양의 기운과 음습한 기운이 충돌하여 재물운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가게에서 해바라기 그림이 화장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돈복이 상승하기는커녕 줄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화장실에 해바라기 그림이 놓여 있다면 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꼭 이 공간을 벗어나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불의 기운이 가득하고 가까운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스레인지 근처인데요. 이 근처에 벽이 있더라도 이곳에 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운은 충돌하거나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해바라기 그림은 활기와 행운을 상징하며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과 닿으면 그 기운이 자칫하면 너무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돈과 관계되는 그림은 현관 안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 통로이고 모든 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 말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특히 이곳에 꼭 두고 싶다면 큰 액자로 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현관은 집안에서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집안의 전체적인 조화를 깨지게 하고 현관에 큰 그림만 있다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주기 좋습니다. 해바라기 그림 크기와 배치는 그림을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 즉 가족들의 시선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해바라기 그림의 위치는 집안의 기운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풍수에서는 땅과 집안의 기운 순환을 위해 가구 배치와 소품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해바라기 그림 위치도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하는 곳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그림은 어디에 두어야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노란색의 해바라기 그림의 기운은 번영과 풍요 재물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이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하는 장소는 거실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함께 모여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일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바라기 그림은 방향을 크게 가리지는 않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리자면 금전운을 높이고 싶을 때는 서쪽으로 그림을 두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서쪽 방향이 재물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림의 의미와 함께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쪽 방향에 두는 것이지요. 들어올 돈복도 막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금전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그림을 잘 놓는 것 이외에도 금전운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림들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집안의 금전운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정말 최악의 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용이나 호랑이 그림처럼 굉장히 강한 기운의 동물 그림은 걸어두시면 안 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동물들은 그 자체의 기운이 아주 강하기에 절대 일반 가정에서는 걸어두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감당 못할 기운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크게 몰락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십장생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신성시하며 불로의 상징이라고 여겨 소중히 하셨던 것인데요. 지금도 옛날 병풍이나 그림 그리고 자개농 등을 보면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용이나 호랑이를 그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한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신을 표현할 때 항상 호랑이를 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절대 권력을 표현할 때도 호랑이, 사자, 용을 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절대 일반 가정에서는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집안의 평온한 기운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가정에 걸려 있다면 평화를 해치고 재물운까지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호랑이, 사자, 표범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이빨이 날카로운 날짐승의 그림을 사람이 자주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두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였지요. 이런 그림을 걸어두면 운기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추가로 이런 호랑이 그림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용도보다는 강력한 기운과 무언가를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액땜의 용도로 사용하지요. 그러니 재물운과는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돋친 식물이나 꽃그림 역시 가정에 걸어두기는 적합하지 못한 그림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행운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환하게 핀 꽃그림은 화사한 기운을 갖고 있어 좋은 그림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꽃 모양이 다른 꽃들과는 다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미꽃의 가시돋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그림이거나 선인장처럼 식물 자체가 매우 뾰족하다면 그 그림은 절대 걸어두면 안 됩니다. 가시나 뾰족한 것들은 행운과 재물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려던 금전운도 턱하고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강조되거나 뾰족하여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꽃과 식물 그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대신에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있던 운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 그림은 걸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이라면 걸지 말아야 하는데요. 집안에 걸려지는 사람의 그림, 사진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본받을 사람, 목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걸면 안 됩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걸어두어 존경, 사랑을 표현하는 사진이라면 걸어두거나 올려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걸어두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 역시 사람의 초상화는 많이 그렸지만 이것을 벽에 여기저기 걸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 그 집안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행운을 막을 수 있는 그림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으로 평행이 맞추어지지 않고 삐뚤어져 있거나 중심과 구도가 맞지 않은 그림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걸리는 그림은 앞서 말했듯이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안정적인 그림, 평화로운 그림,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조건은 중심과 구도가 맞는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글씨도 마찬가지로 삐뚤거나 글씨의 크기가 맞지 않다면 걸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붉은색으로 쓰인 글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에 걸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주, 비방, 주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 가정에 있으면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 그림 역시 걸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림 중에 멋있기는 하나 왠지 꺼려지는 그림을 본 적이 한두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걸리는 그림이나 글씨 사진들은 온 가족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거실처럼 모든 가족들이 보고 자주 쉬는 곳에 걸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방에는 배우자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걸고 자녀들 방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걸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유흥, 향락 등을 부추기는 그림, 사진은 걸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방에 걸리는 사진 중에 이런 것을 무심코 걸었다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림 역시 좋은 느낌의 그림은 아닙니다. 음악도 쓸쓸한 음악, 슬픈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은 우울하고 활력이 없고 행동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청각적으로 자주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늘 보는 사진, 그림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운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괜히 힘이 빠지는 듯한 그림은 집에 절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서운 그림은 절대 걸지 마세요. 예술적으로는 멋있어 보이더라도 느낌이 좋지 않다면 가정에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런 예술 작품들은 전시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집은 행복과 안정이 생겨나야 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그림만큼 사람의 기운을 변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이 다운되는 것을 경험할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 앞서 말한 그림, 그리고 나는 괜찮아 보여도 가족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족 모두가 그 그림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복이 쏟아지는 그림들. 그렇다면 행운을 부르고 재물복을 높일 수 있는 그림이 해바라기 그림 이외에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하시거나 안 좋은 그림들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그림이나 사진을 드리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그림이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림이어야 하며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꽃그림입니다. 해바라기 역시 꽃그림이지요. 해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바람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림이고 사람 역시 늘 무엇인가 원할 때에는 하늘을 보거나 하늘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하늘, 그리고
하늘에 뜬 태양의 기운을 가득 받은 해바라기 그림은 활기를 주고 특히 색까지 노란색이어서 금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좋습니다. 또 연꽃 그림 역시 좋습니다. 물과 금전은 연관이 깊은데요. 물이 순환되어 잘 흐르는 것처럼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 있는 그림도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꽃은 물이나 강가 위에 피어나 있는 꽃이기에 그림에 연꽃이 그려져 있다면 돈복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난초 그림 역시 집안에 있으면 좋은데요.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하는 분들의 회사에 방문하면 난초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은 자신의 의지를 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신이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난초는 이 기운을 잘 퍼뜨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재에 걸려 있다면 가장 좋고 일하거나 성취를 해야 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웅장한 폭포의 그림입니다. 물론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의 그림도 좋은 편인데요. 폭포 그림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누군가의 도움과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냥 혼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돈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복이 따라준다면 돈도 따라와 줄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또 한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새로움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폭포수이지요. 실제로 약 3년 만에 몇십억을 벌어들인 부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폭포수 그림이 있다고 하여 눈길을 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그림은 부담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무조건 크고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운에 너무 강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 거실에 놓는다면 거실의 벽 공간과 어우러지는 크기에 액자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나무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도 대나무와 소나무 그림이 좋습니다. 먼저 대나무 그림은 예로부터 지위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에서도 이 그림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기업가와 유명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대나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가져온다는 의미이기에 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또 대나무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은 생기가 넘쳐나는 원색의 굵은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현관이나 출입구에서 들어올 때 잘 보이는 곳에 두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또 소나무 그림 역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으로 재물은 물론 장수까지도 책임지는 그림입니다. 소나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나무인데요. 소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변치 않는 푸르름으로 인해 장수와 불멸을 상징합니다. 소나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고귀한 나무로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장식물에 소나무 문양을 많이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힘찬 기운으로 인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찬 기운을 불어넣는 나무로 여겨지기에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가정에 놓아두면 좋고 이 기운으로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안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재물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림이나 사진을 놓는 것은 쉽고 간단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잠깐이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 금전운과 돈복이 상승하길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 보세요. 함께 나누면 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